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대념적용의 법념조에 속한 5개의 소분류 대상 가운데 사성제를 대상으로 하는 5번째 소분류죠. 전체적으로 보면 신수신법 중에 신념처에 속한 9개, 수념처, 신념처는 소분류가 없죠. 그리고 법념처에 속한 5개의 소분류. 그래서 전체적으로 16개의 소분류 대상이 있다. 물론 이제 이 소분류라는 것은 후렴을 통해서 구분해 준다. 그랬을 때 16번째 소분류, 대념적용이 제시하는 신수신법의 마지막에 있는 소분류인 사성제라는 법, 현상에서 현상을 이어본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은 사성제 소분류의 첫 번째 조각으로, 우리가 이제 또 소분류 대상을 하나의 원판으로 본다면 이 원판이 그냥 통째로 하나의 원판이냐, 아니면 몇 개의 조각이 구성하고 있느냐. 그래서 수념전은 락고불고불락이라는 3개의 조각으로 구성된 하나의 원판이다. 그런데 그 락고불고불락을 다시 3개의 조각을 개발되지 않은 것이냐, 개발된 것이냐 라고 다시 쪼개면 6개의 조각이 된다. 수념처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라고 할 때는 셋과 6에서 9개로 구분되어 나오지만 실제로 그 조각의 개수는 6개다 이렇게 보는 거 말씀드렸고, 그런가 하면 법념처는 또다시 그 5개의 소분류가 5개의 장에는 5개의 조각으로, 오치오는 역시 5개의 조각, 족쇄는 6개, 칠각지는 7개의 조각. 그런가 하면 이제 사성제 부분은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4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오늘 독성한 부분은 법념처에 속한 사성제라는 소분류 원판을 구성하는 2번째 조각인 고집성제를 독성했다. 참 복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신수신법 사념처가 소분류를 통해서 16개의 대상으로 확장되고, 그것이 다시 이렇게 조각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구체적인 대상은 무엇냐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소분류된 원판을 구성하는 조각이 구체적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각들의 전체 숫자를 합해주면 사실은 43개의 조각. 내가 지금 사념처 수행을 하고 있다. 사띠를 확립하자, 여실지경까지의 과정을 이끌자 라고 할 때 내가 구체적 대상으로 이어보는 그 숫자는 43개가 된다. 여하여간 소분류 대상을 구성하는 조각들의 숫자, 요 개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내가 수행을 해야지 라고 앉았을 때 그 수행의 구체적 대상 43개다. 요거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이제 한문권에서는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이 부분을 37조도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니까야에는 사실은 37 이런 숫자는 안 나오죠. 그냥 7가지 보리분법이 있다. 깨달음의 편에 있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7가지 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냐?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발정도. 요렇게 7가지 깨달음의 편에 있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법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사실은 꾸살라 담마, 유익한 법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런 7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4, 4, 4, 5, 5, 7, 8 요걸 다 합하면 37이 되죠. 그래서 37조도품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 이제 같은 맥락으로 신수신법, 소분류 16 그것에 제각각의 조각 숫자까지 합치면 43개. 수행의 구체적 대상은 이렇게 조각으로 구성된 43개다 라는 거. 이건 대념적용에 대한 이해의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가운데에 그 43개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41번째 조각 고집성제를 독성했죠.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고멸성제라는 조각과 고멸도성제라는 조각 2개의 조각이 남아있죠. 예, 이렇게 우리가 대념적용을 그 골격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어쨌든 우리가 41번째 조각인 고집성제를 독송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첫 문장은 무엇이 고집성제인가? 라고 해서 다시 존재로 이끌고 있지만 요거 우리가 그 번역을 바꿨죠.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는 안 바꿔놨던가? 근데 하여간 요거 다시 존재가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존재가 되고로 바꿨죠. 요 왜 그러냐 하면 뽀노파위까라는 이 단어를 다시 존재로 이끈다라고 하는 미래의 가래 때문에 존재가 된다. 요런 표현보다는 다시 존재가 되고 존재화되고 해서 지금 상태가 가래로 인해서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딱가라고 하는 요 내적인 영역이 가래의 형성 과정이면서 그대로 존재화 과정, 자기화 과정과 구분된 요런 개념 적용해서 이제 우리가 번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존재가 되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애인데 소유의 애, 존재의 애, 존재에서 벗어남의 애가 있다. 자, 요거는 뭐 우리 전법윤경에서 선언하는 그 가래의 정의와 똑같죠. 자, 그래서 보면 비구들이여 다시 존재화되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며 이렇게 해서 독송집에서는 이제 이미 수정을 해놨죠. 다시 존재화되고. 자, 이렇게 이제 고집성제가 무엇냐라고 하면 가래에 대한 3가지 정의, 다시 존재가 된다. 소망과 탐이 함께한다. 여기저기서 기뻐한다. 그런데 요게 소유의 가래, 존재의 가래,
존재에서 벗어남의 가래라는 세 가지 가래가 있다. 무유해라고 한역되어 있지만 뭐 요거 무유해라고 번역하면서 단멸적인 존재하지 않고자 하는 가래 요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위바와 따나 존재에서 벗어남의 가래다. 요거 뭐 같은 맥락에서 멸에 니루다따나 같은 개념으로 열반으로 지향되는 요런 가래 높은 수행의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무위가 실현되지 않은 요 상태는 무위 열반으로 지향되어 이끌어가는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소망과 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그래서 가래의 상태가 유지된 요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위바와 따나는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래다. 그러니까 가래라는 것을 갈망이라서 무조건 나쁜 측면, 부정적 측면으로만 이제 이해를 하니까 위바와 따나를 무유해 단멸코자 하는 가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볼 일은 아니죠. 물론 당연히 가래니까 부정적 요소이긴 하지만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 상태를 떨치고 벗어나야지. 해탈된 삶을 실현해야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야지. 요런 소망, 요런 탐, 요렇게 삶을 이끄는 거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아서 아주 미세하게나마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런 고집성제이기는 해도 그러나 더 높은 향상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 네, 그런 측면으로 이제 우리가 가래를 이해하면 마찬가지 세계, 무세계, 멸에 이렇게 나오는 멸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여간 고집성제인 가래가 정의가 되고 나면 이제 그 사성제를 설명하는 경들, 그래서 진리분석경이라든가 이런 그 고집멸도 사성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하는 경들 가운데 대념처경 많이 가지는 정말 특별한 관점이 하나 있죠. 뭔가요? 예를 들어서 진리분석경 같으면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이 들어가신 다음에 후배 비구들에게 무엇이 사성제이냐 라고 해서 고집, 고멸, 고멸도라는 네 가지의 관점을 그냥 정의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성제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념 적용의 고집성제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오죠. 약간의 차이. 그런데 그리고 이제 고멸도성제, 탈정도 이 부분도 거의 동일하게 나오죠. 그런데 진리 분석경과 대념적경의 이 사성제의 아주 특별한 차이는 어디 있나요? 고집성제와 고멸성제에 대한 설명에서 차이가 나죠. 왜 차이가 있나요? 진리분석경은 고집성제가 무엇냐? 가래야. 가래인데 가래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가래가 있어? 라고 해서 정의하는 부분. 다시 전제화되고
소망과 땀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이 가래다. 그거 소유, 존재, 존재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가래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고집성제가 무엇냐? 이거다. 고멸성제가 무엇냐? 바로 그런 가래가 완전히 버려진 상태다. 이렇게 정의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런데 대념 적용은 진리 분석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대념 적용은 경 자체가 사성제가 무엇냐? 이거 알아야 한다? 라고 그런 사성제를 정의해 주는 경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바로 신수신법 네 가지 대상 후렴으로 잘라줘서 16개의 소분류 대상 원판.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가 그러면 지금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삿띠를 확립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까? 그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원판을 구성하는 조각이란 개념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하나의 조각에 해당하는 그런 법들, 그런 대상이 구체적인 대상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법념처 가운데 사성제, 그 가운데 오늘 독송한 부분 고집성제라는 하나의 조각을 대상으로 요 가래라는 하나의 대상, 하나의 조각을 대상으로 어떻게 삿띠를 확립할 것이냐, 어떻게 사념처 수행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이 삿띠의 수행 과정을 진행시켜가지고 여실지견에 닿을 것이냐. 사실은 이 부분은 이렇게 구체적 수행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념 적용이잖아요. 진리 분석경하고 대념 적용하고는 이렇게 사성제를 설명하는 데서의 목적의 차이를 두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성제를 설명하는 경 중에 대념 적용이 가장 길다고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자, 고집성제 인가래라는 하나의 조각에 해당하는 구체적 대상을 가지고 요렇게 알아야 한다라고 정의하는 진리 분석과는 다르게 요렇게 알려지는 가래를 어떻게 삿띠할 것이냐, 요 차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은 지금 삶을 구성하는, 그죠?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지금 삶의 현장,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요런 활성화된 일체 지금 삶을 구성하는 요 골격이 이제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나고, 그러면 3, 4화합 촉해서 수가 생겼다. 지금 삶의 현장이다. 그러면 요렇게 식과 수가 생겨난 상태는 어떻게 돼요? 이 활성화의 과정이 그대로 2차 인식으로, 상의 참여에 의한 2차 인식으로 진행돼 가지고, 요게 진행되면 딱가에서 수라는 인풋, 그리고 상이라는 공동주관으로의 인풋, 요것에서 가래라고 하는 결과치, 딱가에서 수와 상이라는 두 가지 인풋에서 딱가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나고, 그리고 딱가 밖으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세상이 떠오르는 위딱가라는 아웃풋,
그리고 이어지는 윗자라라는 요것이 뭔가요? 내입조, 외입조, 식촉수라고 하는 지금 삶의 현장에서 1차 인식을 통해서 식이 생기고 수가 생기는 여기까지가 설명되면 이제 이어서 식과 수가 생겼다. 2차 인식이 진행되어 가지고 2차 인식의 진행에서 상이 공동주관으로 가래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아웃풋으로 윗닦아 윗자라 해서 업이 진행되는 요런 현재 삶의 상태를 놓고 요런 인식의 영역을 구성하는 5가지 그리고 닦아의 인풋 아웃풋 해서 업으로 행위 즉 업으로 이어지는 윗자라까지 물론 뭐 더 상세히 말하면 윗자라 이후에 의도, 기대, 지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의도까지 그리고 뭐 의도 이후는 뭐 우리가 경에서 의도가 곧 업이다 라고 하니까 뭐 의도 이후에 기대, 지향 그리고 뭔가 말의 행위 뭐 사유 요런 부분은 그대로 하나 의도라는 말로 다 포괄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띠를 고집성제를 구체적 대상으로 사띠를 확립하자라는 일을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사띠는 요런 건데 그 사띠가 가래는 요런 건데 요 가래를 대상으로 사띠한다. 사띠가 뭐죠? 안으로 시각을 되돌려가지고 눈 뜨는 거잖아요. 가래라는 요것이 이런 것이 가래입니다라고 아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 안으로 눈을 떠가지고 가래를 직접 발견, 확인, 가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래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정말 그 사성제의 가래라는 부분에 특별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 가래를 사띠에서 눈 떠가지고 가래를 보는 거예요. 단지 아는 걸 넘어서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래가 어디에 있어? 가래는 지금 삶의 진행 과정 안에 가래가 작용하고 있어. 지금 삶의 진행 과정이 어떤 거예요? 인식과 행위의 과정에서 그 중간에 닦아라고 하는 가공의 과정까지. 그러면 인식에서 출발해서 내입초, 외입초, 식촉수. 그러면 닦아의 과정이 진행되어서 식과 수에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 그러고 행위로 진행되는 부분 의도, 사. 그리고 의도까지 가는 그 과정에 닦아의 결과로 생겨나는 가래. 그리고 닦아의 아웃풋인 윗닦아, 윗자라까지. 요렇게 10단계의 구성을 가지고 지금 삶의 진행을 부처님이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가래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삶의 과정 전체 영역에서 이 가래는 생겨나서 자리 잡는다. 이제 내일 독송할 그 멸성제에서는 어떻게 해요? 생겨나서 자리 잡은 그 자리에서 버려지고 줄어든다. 줄어들어, 그러니까 버려지고 소멸한다가 되든가, 가만있어. 버려지고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죠. 요게, 사성제를 정의하는 진리분석경과 사성제라는 하나의 소분류 원판, 거기서 다시 그 소분류 원판을 구성하는 4개의 조각,
그 가운데 고집성제인 가래라고 하는 요 조각, 요것을 구체적 대상으로 삿띠를 확립해가는 요런 수행의 설명이죠. 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뭐 더 설명은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사실은 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어떤 부수적인 커다란 성과가 있었나요? 사실은 일체는 12처라고 할 때 오온이 그대로 펼쳐지면 12처다. 그래서 오온이 색수상행식일 때 안근 내지 신근, 요것이 색이고, 그 다음에 안근 내지 신근, 그리고 당연히 외입처가 함께해서 색, 성향, 미촉, 안에 색, 밖에 색, 요렇게 색이 구성되고, 그 근과 함께하는 6가지 식, 그리고 의근, 요 부분이 식이라면 이제 수상행이라는 건 어디에 있느냐? 물질 아니어서 육체의 기능으로 인식하지 않는 의의 기능으로 인식하는 대상인 법이라는 것이 수상행이다. 요렇게 정지 상태로의 오온과 12처의 대응관계를 통해 가지고 법이 수상행이다. 요걸 아는데, 이제 오온이 촉과 자의에 의해서 활성화되면 식과 명색이잖아요. 이 식과 명색이 지금 세상을 만나는 그 과정으로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펼쳐지면 내입처, 외입처의 자의라는 활성 요소가 식을 만들고, 그러면 촉이라는 3, 4화합의 활성 요소가 수를 만드는, 요게 기본적으로 식과 명색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펼쳐진. 그런데 이제 요렇게 식과 수가 생겨나면 지금 말하듯이 2차 인식이 진행돼서 의도, 업까지 연결되는 그 내면의 과정. 요렇게 지금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식과 명색, 활성화된 일체, 그리고 활성화된 일체의 진행,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설명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외입처, 색성향 미처법의 법은 정지 상태의 삶에서, 그러니까 삶의 정지 상태를 가지고 설명할 때는 오온을 구성하는 색과 식의 나머지 수상행이 법이다.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된 삶에서는 사띠 해가지고 눈 떠 보니까, 이런 정지 상태의 오온에다가 활성화되었을 때에 생겨나는 활성화의 과정,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 촉, 수, 상, 사, 에, 위탁과 위자라고 하는 이런 지금 삶의 전개라고 하는 요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요런 지금 삶의 그 포괄적 현상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금 사띠에서 눈 떠가지고 발견하는 요렇게 존재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법이 활성화된 삶에서, 그러니까 활성화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법은 수상행인데, 이렇게 사띠에서 눈 뜨면, 요거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띠가 힘이 있어가지고 사띠로 눈 떠가지고 내 지금 삶의 전개라는 요 부분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이게 발견된 높은 경지의 수행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활성화된 삶에서의
발견되는 법들이 외입처에 활성화된 법으로 요렇게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그냥 오온과 12처의 대응관계에선 수상행위다. 그런데 이게 식과명세, 촉과자그에 의해서 활성화된 상태, 이때의 법은 요렇게 고집성제인 가래가 생겨나서 자리 잡고 버려져 소멸하는 그런 지금 삶의 전개 과정, 거기에서 가래가 작용하는 그 자리로 발견되는 요것도 법이다. 법은 그래서 수상행 더하기 요런 지금 삶의 진행 과정에 삿대로 눈떠서 발견하는 요것까지도 활성화된 법의 영역으로 포함한다. 이렇게 법이 무엇냐라는 것을 발견한 것, 해석해낸 것도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옛날 부파불교 시대에 보면 법이라는 게 무언지를 생각으로 풀어내느라고 복잡한데 그냥 부처님이 저런 가르침에서 그대로 발견해내면 이렇게 법의 의미가 확장적으로 결정되죠. 요것도 사실은 이 대념적용의 고집성제, 고멸성제 요 조각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부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